카카오 웹툰에서 미팅 요청이 오고 난 다시 두근댔다.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글이 보였다. 바로 아직 확정적인 통과는 아니지만 만화를 더 디벨롭을 하자는 글이었다. 그래도 긍정적인 말에 난 아픈 몸을 끌고 걷고 앉고를 반복하며 카카오 웹툰 미팅장으로 향했다. 다행히 건물에 도착하니 담당자님이 나왔고 좀 더 높은 담당자님과 같이 미팅을 하기 위해 건물 스낵바 같은 곳에서 미팅을 하기 시작했다. 1화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? 맞아요. 특히 캐릭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성격과 외형이 변하는 게 완전 사기캐 같고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신업이 너무 길고 좀 줄였으면 해요. 한 1년 정도로? 1년 정도로요? 네. 그리고 아직 확정난 건 아니고 신업을 좀 이 담당자와 상의를 하면서 낸 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서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겠습니다. 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많이 투과하신 분이 있나요? 아니요, 요샌 거의 없죠. 다들 안 되면 에이전시에 들어가니까요. 그렇군요. 이때는 한 4년 정도를 투과하던 때였고 에이전시가 우후죽순 생기던 때였다. 미팅을 할 때는 4년 정도가 꽤 오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후 몇 년을 더 하게 된 걸 생각하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. 물론 미련하게 선택하고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내 탓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내 선택도 아니었다.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. 종이배가 떠내려가듯이. 그럼 이제 일어나시죠. 네이버엔 예전보다 몇 배가 되는 물량이 쏟아졌고 분량과 퀄리티는 더 올라 내 만화가 초라하게 느껴졌다. 하지만 개인 작가들도 꽤 있고 잘만 하고 있다. 그냥 내가 그곳에 끼지 못했을 뿐이다. 어쨌든 카카오 웹툰과 미팅을 마치고 난 집에서 신호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. 그런데 문제는 주제가 로맨스 코믹이라 고치기 정말 애매했던 것이고 나조차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. 거기다 아니요. 거기서 여주인공이 도중에 다른 남자랑 사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독자들이 너무 싫어해요. 그게 매출에도 영향이 많이 가고요. 그런가요? 그럼 이 전개는 어떨까요? 난 신업을 여러 버전으로 담당자님과 상담하며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냈다. 그런데 역시나 스스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. 그래서 그런지 더 간절해지고 조급해졌다. 이걸 말해도 담당자님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에 난 더 이상 뭘 어떻게 전개를 짜야 할지 모를 정도로 벽에 막힌 기분이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이미 캐릭터랑 큰 사건은 정해져 있고 거기다 로맨스 코믹인데 무슨 사건을 더 넣으라는 거야. 지금까지 말했던 사건들도 다 안 된다고 하면 무슨 긴장감이 생기냐고. 난 결국 고치다 그냥 이대로 회의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. 마치 내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가 한 명 있고 요리를 할 때마다 허락하거나 거절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.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난 지쳐서 누웠다. 그리고는 생각했다. 통증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참 많이 변화시킨다. 몇 년간 여러 병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지금도 힘든데 대충 사람은 5단계로 흘러간다. 분노의 5단계라고 불리는 부정, 분노, 협상, 우울, 수용이다. 단계가 명확하지 않아 비판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긴 하다.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처음엔 부정하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. 그 다음은 분노한다. 왜 나야? 왜 그 많은 사람들 중 나냐고.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? 이 세상은 다 썩었어. 그냥 다 폭발해서 뒤져버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분노가 지나면 협상을 하기 시작한다. 신이시여, 제 과거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건 한심한 생각이었습니다. 오히려 이 힘듦으로 인해서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. 그러니 제발 살려주세요. 나아지고 일도 잘 되면 힘든 사람도 돕고 착하게 살겠습니다. 그렇게 협상이 끝나 그 기간이 계속되면 우울로 넘어간다. 해봤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. 아픈데도 계속했어. 힘내라고? 그럴 힘도 없어. 예전에 좋았던 날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. 또 울고 나면 수용으로 넘어간다. 그래,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건 그만하고 싶어.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봐봐.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.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고. 이걸 이겨내면 언젠가 성장통이 될 거야. 이 5단계의 루틴을 난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했고 또 너무 힘들 땐 오늘 하루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 날들도 있기도 했다. 어떨 땐 루틴이 깨져 뒤죽박죽으로 감정이 발현되는 날도 있었다.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삶의 힘듦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그 수용이란 것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다. 어느 날 이런 단계를 수백 번 거치다가 부정의 강도가 높으면 사람은 그냥 편해지고 싶어한다. 예전에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, 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날들. 산타가 없다는 잔인한 사실처럼 자고 일어나니 그렇게 고친 신호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역시나 탈락. 난 그 결과를 보고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. 그래도 5년간 최선을 다했어. 정말 몸이 망가져가면서까지.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겉은 멀쩡해도 몸이 반병신이 되어 제대로 걷기도 힘들며 매일 통증과 싸우는 내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다. 그리고 다시 정상인처럼 될 수도 없고 돈도 벌지 못한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만 들었다. 씨발 그만하고 싶어. 정말이야.
정말 사는 거 재미없어. 이전까지 난 장난으로 우울하다거나 죽고 싶다거나 한 적은 있어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살 충동이 온 적이 없었다. 몸이 너무 아파. 거기다 이제 버티고 버텼지만 지쳤어. 일도 뭘 해도 안 돼. 돈도 못 벌고. 이런 말도 벌써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이제 정말이야. 난 처음으로 베란다에서 혼자 중얼거렸고 내 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22층에서 뛰어내리는 시뮬레이션 상상을 하고 있었다. 그래, 한 번만 뛰어내리면 편해져. 그래,